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이제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4월 첫째 주 4월 6일 토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5시 10%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인데 오후 2시 다 됐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고 근데 마세가 오늘 아침에 발표한 경주로는 5시 10%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상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4군인가요? 4군하고 2군이 분할됐죠. 국산 4군하고 2군이 분할이 됐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어떤 그 경주 난이도를 보면은 조금 이렇게 애매한 그런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이 좀 없고, 뭐랄까 좀 능력도 이제 비슷한 그런 경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주들 조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월 6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6군입니다. 경주의 포인트는 4번 이제 원더풀 패스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지금 헤럴드뱅 무슨 배죠? 또 까먹었네요. 부산에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유승환 기수, 문세영 기수, 장추열 기수 뭐 등등 해서 몇 명이 내려가 있으면서 이 원더풀 패스가 지금 기승자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임하필의 단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문세영 기수니까 뭐 버리고 갈 수는 없다. 그런데 너무 과신을 하지 마라. 자, 근데 그 경주에서 이제 그 캡틴 타임이요. 오늘 일요일 날 나오나요? 일요일 날 나오는데, 얘가 지금 이 원더풀 패스가 뭐 선행이죠. 3코너에서는 두 번째 했다가 선행을 뺏어서 나갔는데, 뺏어서 나갔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 이제 선행을 나섰습니다. 근데 직선에서 이제 그 모습이 중요하죠. 이 라스트에서의 모습이 중요한데, 제 입상은 했지만 중요한 거는 입상은 했지만,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벌어진 이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캡틴 타임이 잘 뛰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더 못 뛰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상을 했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날도 그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임하필은 어떤 후구의 그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문세영 기수처럼 초반에 이렇게 선행을 가는 걸 좋아하는 선두권에 좀 바짝 붙어서 이제 전개를 하는 그런 기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내심 그런 말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세영 기수가 그런 식의 전개를 펼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원더풀 패스가 라스트에서 무너질 거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 의외로 좀 많이 좀 걸음이 무뎌졌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텨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세영 기승수까지 더해져서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버티를 못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반문하시기에 그럼 어떻게 입상을 했냐? 나머지 뒤에 말이 없어요. 뒷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도 이제 배팅권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 6번, 이 3회 번쩍이 조교를 좀 세게 했어요. 그리고 어제 수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이죠. 어제 수요일 날 이 1000m에서부터 발주 연습을 했어요. 발주 연습을 해서 뛰어오는데 보니까 뛰어오고 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약간 파행기가 보여요. 그리고 임하필 자체가 450kg대의 체형이기 때문에 체장이 좀 짧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체장이 짧다는 건 주폭이 작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파행기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남는 건 이제 1번 이제 파이널 고인데 이것도 문세영 기수 제가 지난 문세영 기수 탈 때도 얘기를 했고 오히려 임다빈 기수니까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문세영 기수는 무조건 초반에 밀어붙일 텐데 얘는 아직 힘도 안 차 있어요. 걸음이 느리고 자기 스스로 힘을 소진하는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반면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임다빈 기수는 초반부터 붙들고 탄 기수이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그만큼의 아낀 만큼의 힘을 비축한 만큼의 탄력을 낼 거다. 내줬죠. 근데 이번에 지금 9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출전하고 있는데 원래는 지난주에 출전하려다가 좀 부족하니까 이번 주로 연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공백기에 대한 얘가 아직 감각이
덜 살아났나? 뭐 이런 배터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마필이 조금 못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번, 6번, 지금 4번이 전부 다 인기권에 있지만 얘는 공백, 얘는 조금 약간의 어떤 그 파행기, 얘는 어떤 뒷다리 이런 단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라스트에서 못 올라온다면은 앞에 가는 마필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앞에 가는 마필이 누구예요? 7번 맥스마요. 근데 이 맥스마도 성격이 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급하고 자기 스스로 지치는데 일단 선행을 아주 쉽게 가면은 그래도 라트에도 좀 버텨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갖는 그런 경주입니다. 예, 첫 경주였었고요. 자, 이 경주입니다. 1400m 군해산 6군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이 6군 이 경주 같은 경우 이런 경주 같은 경우 그냥 쉬어가십시오,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재밌어졌어요. 왜냐하면 자 1번 드림카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뭐 보통 뭐 4,000명, 5,000명 가까이 제 방송을 보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디다 메모를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제 방송을 그때마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조심스럽게 이 경마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드림카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마필도 역시 뒤에 어떤 그 뒷다리의 그 씀이 조금 경직돼 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2등치에 매번 결정타를 못 날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준우승 한 번, 그 다음에 3차가 한 번 이렇게 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은 상대가 약하니까는 배팅권에서는 빼긴 좀 어려운데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드래곤 스퀘어인데 얘도 보면은 이 누구죠? 이 480kg짜리 체형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좀 이렇게 듬직하게 생긴 게 아니라 키만 크고 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일단 컨디션은 좋습니다. 이제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단점을 보완해 주는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 드림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떤 단점을 보완해 주는 기술이 뭐 더해지면 좋겠지만 그게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체형에서 오는 단점은 괜찮지만 아파서 오는 뒷다리 같은 경우는 아파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프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좀 부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원동력 그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것들은 기술이 더해져도 아차 싶으면 한 번 딱 실수하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드래곤 스퀘어는 좀 그런 게 좀 그렇고요. 덜 하고요. 그 다음에 7번 나올 정상입니다. 나올 정상인데, 자, 지난번 경주가, 그 전 경주인가요? 1400m에서 3마리 바깥으로 돌았죠. 이제 모래를 안 맞춰가지고 돌았는데 꼴찌를 와요. 1400m에서. 아주 꼴찌로 옵니다. 12마리인가 뛰었던가요? 그 지난번에 1700m에서는 선행 외곽에 가서 붙어 있어요. 8번 게이트에서. 그리고 그 전 1400에서는 12번 게이트에서 3마리 바깥으로 맞아요. 예. 근데 라체에서 걸어와요. 그러면 일단 1400m에서 걸어왔던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이렇게 깔아두고 지난번 1700m 뛴 걸 계산을 하자고요.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어요.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1코나 돌아가면서부터 선행 외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선행마가 뭐였었냐면 16조의 데뷔전을 치른 4살짜리 그 뭐죠? 말할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돼요. 내추럴 클래식. 예. 근데 이 말이 데뷔전 늦가기 데뷔전이고 한 번 단거리를 뛰고 1700을 바로 갔어요. 그래서 선행을 갔습니다. 그 내추럴 클래스라는 말을 우리가 그 말의 능력을 어떻게 가늠하냐는 얘기입니다. 가늠할 수 있어요. 이제 2번 뛰었었는데 2번인가 뛴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날만 1700에서 선행을 갔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뒷말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카나르마가 유승환 기수가 낮에서 날라오는데 이게 능력이 있어서 날라왔느냐? 아니에요. 다른 말들이 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마필들을 하나씩 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훑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경주에서 그 말한테 난 이 말 절대 배팅 못해. 다 그런 말들만 있는 경주예요. 예. 그 전 1400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무슨 경주였었더라? 뭐 플라잉 제스트 이게 아닌데? 그 맞나요? 플라잉 제스트, 금빛 강호, 검의 전설, 행운바람. 이게 예, 외곽으로만 탄 그런 경주였었거든요. 1300이었었네요. 1300에서.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예, 이 인기권에 이게 인기 1위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제가 뭐 인기 1, 2죠. 1번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번이 인기 2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인기를 이렇게 많이면 좀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러면은 1번, 7번이 얘는 제가 만약에 이제 그 누구죠? 기수가 조금 이렇게 어떤 그 입마필 단점을 보완해서 타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배팅권에서 뺄 수 없다 그랬지만 이마필은 답은 선행밖에 없어요. 근데 선행을 여기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긴 좀 어렵고. 그럼 남는 마필이 누가 있어요? 3번 아까 얘기했던 이제 5번이 있고 그다음에 4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5번? 예, 5번 이렇게 세 마리 필요 일단 꼽아 두자고요. 그다음에 6번인데 이 6번도 지금 생김새는 좋아요. 500km짜리 500km 나가는데 약간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얘가 17초를 지난번에 뛰었기 때문에 이 셋 중에 축을 세우면 돼요. 셋 중에 축을 세워서 공략을 하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4번이 지금 오늘 아침에도 탱그리와 같이 동반 습보를 하는데 하트가 처지더라고요. 얘는 말씀드렸죠.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안정적인 게 이거 같아요. 이현종 기수가 좀 더 차분하게 탈 수 있고 또 선두권에 붙어갈 수 있고 단출한 편성에 1400에서 입상을 한 경험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 이 드림카드와 이 나올 정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원하게 꺾고 갈 거냐, 데리고 갈 거냐, 이제 요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하게 주로가 가볍지 않다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비가 오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면, 예, 좀 축을 이 두 마필은 완전히 좀 배제하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국내산 5군입니다. 이제 이 5번 그 월드킹맨이죠. 월드킹맨. 지난 경주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월드킹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일 빅2 기수에서 CC1 기수로 기수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개인적으로 유료 예상을 하면서 그래도 이 빅2 기수 같은 경우는 한국 경마에 적응이 됐고 이 기수가 타도 돼요. 근데 지금 이 두 기수의 어떤 기승수를 논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CC1 기수가 그 주가 첫 주였을 겁니다. 3월 3일 첫 주였었을 겁니다. 첫 주. 그리고 전날인가가 4마리 탔어요. 4마리를 탔고 이게 일요일이었었습니까? 3월 3일이 일요일이었었나요? 아무튼 간에 4마리를 탔었고 뭐 그냥 그저 그런 말들만 탔어요. 그리고 나서 탄 게 이제 이 월드킹맨입니다. 기수 변경으로 해놔서. 제가 그 당시에 기수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얼른 이렇게 들춰봤습니다. 근데 들춰보니까 뭐 그렇게 눈에 뭐 아주 적어나진 않았지만 좀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을 바꿨죠. 이 자리에서는 뭐 월드킹맨의 모모케이 앞에 가는 거, 그다음에 11번 이렇게 두 방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월드킹맨이 뭐 속으로는 제가 못 오면 못 왔지 얘네들 둘 중에 하나는 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건데 결국에는 이 모모케이를 축으로 공략을 하면서 축을 바꿨죠. 왜냐하면 얘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요는 이제 81 93.7배짜리를 배당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는데 이제 왜 길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 이 월드킹맨의 컨디션은 제가 뭐라 그랬죠? 100%는 절정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아니야.
말 컨디션, 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컨디션이 이렇게 막 뭐랄까요, 항상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애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누구, 저 걸작선, 얘랑 동반 습보를 하는데 퍼져버렸어요. 그것도 수요일 날은 원더풀 티지 국지단 육군 마필이라고 하는데 걔랑은 같이 잘 가요. 역시 근데 원더풀 티지라는 마필이 조교 때 이렇게 그 스피드가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경주에서 그러면 모모케이가 또다시 선행을 가면 좋겠는데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컨디션이 지난번보다 못해요. 많이 못합니다. 지금 내심 지금 그냥 월드킹민이 그러면 모모케이가 선행 가고 또다시 슈팅 리버스로 이렇게 딱 끝나겠다.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이게 5번이 아니죠. 7번이죠. 7-11으로 이렇게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출마표가 딱 뜨고 나서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모모케이가 말이 그 조교를 좀 세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세게 했는데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 버텼지만 세게 하고 나서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컨디션에서도 못 버텼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면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이제 대안은 2번 지금 이 캡틴 타임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더풀 패스 그거를 이긴 거라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더풀 패스가 못 뛴 거지 얘가 잘 뛰었다? 그거는 좀 이 경주를 뛰어봐야 가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결국에는 7번, 5번, 11번, 그 다음에 2번 이런 순서인데 지금 누구죠? 5번 얘를 축으로 가긴 불안하고 얘를 축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배당에 메리트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300m고요. 자, 1번 우주전쟁입니다. 뭐 외상가들 보니까 있다 없다 해요. 잡은 사람 잡고 못 잡은 사람 못 잡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저한테 건방지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형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체형. 그 다음에가 뭐죠? 이 체형에서 오는 얘의 장점과 단점이에요. 근데 이 우주전쟁이라는 마필을 보면 완전히 좀 이렇게 우리 그 오금이 저린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금이 저리다. 그러니까 어떤 이걸 보면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비절에 그러니까 뒷다리의 각도가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깊고 좀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륜구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은. 근데 그 작동을 하는 게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작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바덴바덴이라는 마필하고 지난번에 이 바덴바덴은 문세영 기수 탈 때 제가 이 마필이 왜 셉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세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오늘 이번 주에 출전하기 때문에 무시 못한다라고 세다라기보다는 이번에는 무시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이유가 뭐냐면 이 바덴바덴 지난번에까지는 둔했어요 말이. 그래서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이게 왜 셉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그런 식으로 멘트를 했던 건데 자, 이 바덴바덴하고 이 동반 습보를 해요. 그래서 바덴바덴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둔한 말이거든요. 등치가 커서. 근데 걔랑 동반 습보를 하면은 끝걸음에서 항상 두들겨 맞고 퍼져버려요. 그 퍼지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예? 이 마필의 장단점이 있는데 얘의 장점은 힘이죠. 힘. 힘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 전 경주에 이렇게 그냥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걸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힘을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 주려 그러면은 그냥 바닥에 있어야 돼요. 근데 바닥에 있다 치더라도 그럼 바닥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여기 이렇게 무리가 있는데 나만 바닥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한 10m 떨어져 간다고 하자고요. 그럼 얘네들은 힘을 쓰고 가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뒤에서 힘을 안배를 하고 와.
근데 얘네들이 라트에서 안 쓰는 말이면 그러니까 즉 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주는 경주 같으면 얘가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4코너까지 오는 동안 힘을 안 배했다면 그 힘이 통할 거고, 그렇지 않고 얘네들이 안 쓰는 말이면 즉 강한 말들이면은 그게 취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또 이게 자꾸 여기서 이 격차가 10m에서 20m, 30m 벌어지면 기수의 심리는 뭐라 그랬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고삐를 풀고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얘의 단점은 그게 기수가 끝까지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배짱 있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기수가 과연 몇이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면은 예상을 못 합니다. 사실 진짜죠. 아니면 이마필의 능력은 그냥 뭐 그런 걸 모르더라도 이마필의 능력은 지난번에 어쩌다 들어온 거야.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이게 어떻게 들어온 건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경주에 지난 경주에 인기 빵빵 실리지 않았어요? 인기 몇이었어요? 인기 2위잖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4번 엑셀런트 탄입니다.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난번에 2번 게이트였었습니다.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다고요. 자, 그 전까지는 뭐 어떤 핑계를 대자면 외곽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예상한데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가 불리했다. 전개를 불리한 전개를 극복하고 이겨줘야 강한 말입니다. 이마필 자체는 그걸 그러니까 강화되려는 건 뭐야? 얘한테 어떤 갖고 있는 체형에서 오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는 체형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얘도. 이번에도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뭐냐면 2차 또 3차, 4차 얘기하지만은 거의 8, 90%가 후구 쪽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얘는 뭘 못하느냐? 점두를 못해요, 점두를. 480km 나가는 마필인데 일단 목이 좀 짧은 건 있어요. 근데 보기 싫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흠이 아니라 점두를 안 해요. 점두를 안 합니다. 딱 거의 그냥 이 점두가 남들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진짜 잘하는 말들처럼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라 까딱까딱거리고 한다고요. 그건 뭐예요? 480km짜리 체형치고는 주폭이 작다란 얘기거든요. 주폭이 커 보세요. 크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불화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리듬 좋거든요. 근데 채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채공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전개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페셜 힐입니다. 자, 스페셜 힐 지난번에 타는 거 볼까요? 외곽으로 9번 게이트에요. 10번 게이트에 외곽에서 붙들고 나와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나옵니다. 붙들어 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체형 보세요. 500km가 넘어가요.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탔어요? 맨날 앞에 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자마자 붙들고 모래도 안 맞히고 선의 외곽에 딱 붙어 있으니까 어때요? 나한테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철호 기수가 그런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 5번 게이트 안쪽에 어디 갇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갇혀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붙들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힘을 쓰고 나와야지. 그런 단점이 있고 원더풀 시킹, 플라잉 카라반 이건 아니고 명진불패, 벨로테로. 그러니까 이 강서 부위까지 전부 다 인기권에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는 누구 하나 축으로 선정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경주는 최소한 조금 배당은 좀 나아줄 수 있는 그런 배당인데 그렇게 쉽게 공략이 되는 경주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는 뭐 조금 웬만하면 좀 피해 가고 싶은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이 경주를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지금 그 파인데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얘가 갖고 있는 그 단점이 체장입니다. 상당히 긴 체장을 갖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딱 맞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말은 정방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고 요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벤스예요. 근데 얘의 체장은 뭐냐면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이 화물차예요, 화물차. 예. 그러니까 이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가 엄청 길어요.
즉 다시 말하면 허리가 길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허리가 길다는 얘기. 허리가 저 뒤에 멀리 있는데 이게 추진이 되냐고요. 또 하나 예는 뭐냐면은 이 배가 이렇게 쑥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허리가 그러니까 몸통이 가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기만 하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단점이거든요. 말한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데 그냥 상대가 약해서 어쩌다가 이제 뭐 선두권에 붙어서 버텨내는 거지 뭐 장점이 없어요. 뭐 선행가는 스피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월등한 추임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인기만 만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셰네 비바도 일단은 상대가 약하고 선행을 가니까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컨디션은 좀 안 해요. 그러니까 배팅 강도 이 경주는 무조건 낮추시는 게 좋아요. 이 셰네 비바라는 마필이 선행만데 지난번까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말이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빵긋빵긋하다 그러죠. 진짜 활기가 넘치고 막 그랬던 마필인데 그냥 마지못해 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1번 게이트에 선행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11번 이 배다리 캐검입니다. 지난번에 1300에서 23초를 뛰었습니다. 23초 뛰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활용 타임이 15초에 15초. 걸어왔다고요. 걸어왔어요. 이 인기마요. 근데 이번에는 얘 컨디션도 아니에요. 좀 파행도 있어요. 약간의 그 부자연스러운 걸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행. 그러니까 그러면 남는 건 뭐 7번 이제 아이스크림인데 자 이게 이제 선행 외곽에서 1번 외곽 가서 이렇게 붙어 있을 거라. 이렇게 둘이서 손 붙잡고 올 거냐? 만약에 7번 아이스크림이 1번 셰네 비바를 심하게 괴롭힌다면은 둘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나머지가 없죠. 정성 타이거 이거 23초에서 지금 3차만 오고 쓴 거는 뭐 딱 남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이 칠산대교입니다. 칠산대교인데 얘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49조 있을 때 뭐 별거 없었어요. 등치만 남산만 하지. 근데 이번에는 조교가 딱 돼 있는 말이 얘 하나밖에 없어요. 공백기에 또 뭐 기수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이렇게 흡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요 경주도 좀 배팅 강도는 낮추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요 경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4군이고요. 이 경주는 재밌습니다. 이제 재밌죠. 뭐 50조의 럭키 파티라든가 이 드론 킬러라든가 럭키 파티는 이제 문세영 기수 타고 3착인가요? 1700m에서 올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난번 박현우 기수가 탔나요? 4착 왔잖아요. 불량주에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 아니 불량주에서 4착 왔는데 뭘 이걸 이렇게 세게 봅니까? 3착 왔어요. 그 CC원 기수가 타고 결국엔 뭐 여러분 지금 50 몇 전을 타면서 12승 했더라고요. 12승. 헤리카신 기수가 2승하고 뭐 2착만 4번인가 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CC형 기수가 이거 안토니오 기수, 멀로 기수보다 잘 타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세영 기수보다 낫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수가 타고 뭐 실수한 거 뭐 있어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의 어떤 경주력을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실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3차가 왔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럭키 파티도 변화될 소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 드론 킬러도 마찬가지인데 데뷔 초에 잘 뛰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다고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야? 문세영 기수 같은 스톤가이 1번 게이트에서 뭐 선행 가서 뭐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섰는데 그 이유를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 조교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조교 때 특별하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물론 요만한 어떤 흠은 있지만 그런 흠이 있다고 해서 그전에는 없었냐? 그럼 그전에는 왜 잘 뛴 건데? 이런 생각을 좀 반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 4번 드론 킬러입니다. 이제 드론 킬러가 얘가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변화를 보인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힘이 더 차야 돼요. 근데도 그것만 갖고도, 그러니까 지난 두 번의 경주보다 이전에 뛴 뭐 우승이나 3차 고 이런 그러니까 순위권에 들었을 때 그만큼은 띄워줄 수 있는 지금 컨디션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만 뛰면 여기선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로.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후차권이 좀 난해하다는 거죠. 3번이 선행을 가는 찬스를 만났어요. 얘도 보면은 누가 와서 건들면 죽는 마필이죠. 그 다음에 6번 아만바로즈입니다. 이게 승군전 아닌가요? 예, 승군전인데 지난번에 공백기를 갖고 참 잘 뛰었습니다. 그 어떤 무리 외곽에서 있었던 그런 뭐 몸싸움이라든가 체구에 비해서 그런 것들 아주 그날 뛰는 걸 보면은 뭐랄까 좀 씩씩거리고 막 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리 속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높이 그냥 좀 뭐라 그러죠? 좀 쫄려요. 그냥 빼기는. 근데 그날 상대를 보면은 약했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었고. 그다음에 7번 네모프리스는 제가 나올 때마다 추천드리는데 이것도 지금 왜 못 뛰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 이전에 장추열 기수가 끌려 나와가지고 안 됐다. 이제 여러 이유가 있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임다빈 기수가 타서 이제 안배를 잘 할 거다 그랬는데 결국엔 결정타를 못 내요. 얘가 갖고 있는 건 뭐라 그랬죠? 칼칼한 성격. 스스로 지치려는 지치는 제 불에 지치는 그런 성격. 그다음에 약간은 높은 자세. 예? 이런 것들이 얘한테 단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1200에서 그 정도로 무너져? 그것도 못 뛰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정도는 좀 극복을 해줘야 돼요. 그 이상 뭐 승군하고 1300이고 1400이고 이렇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1200 정도에서는 와줘야 되는데 지금도 컨디션은 좋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저것 때문에 못 뛴다. 저 단점 때문에 못 뛴다라고 지금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마필이 누구죠? 10번 컴플리트 럭키입니다. 얘가 뛰는 거 보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얘를 딱 그러니까 공백기에서 컨디션은 아직 100%는 아닙니다. 100%에서는 많이 부족한데 얘가 이 게이트가 10번이라는 겁니다. 10번인데다가 이역 기수가 안착을 했어요. 이 경주가 조금 빠르긴 할 텐데, 자, 무리가 이렇게 가면은 10번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뛰는 거죠. 무리에서 뭐 싸우지도 않고 그냥 혼자 편안하게 뛸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컨디션이 조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필이 이제 1번 유니콘 킹덤입니다. 유니콘 킹덤은 제가 나올 때마다 막 빼드렸지 않습니까? 등치만 530kg? 520kg 막 나가는데, 리듬감이 없어요. 얘도 보면 그냥 힘으로만 뛰는 그런 상황인데 이 1번 게이트가 지금 얘가 컨디션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그동안은 1번 게이트 있을 때 유승환 기수 탈 때도 1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맞고 뒤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누가 선행을 가든 3번이 가면은 자 3번이 선행을 가면 1번이 여기 있어요. 딱딱 왜 바짝 붙을 수가 있어. 그 즉 말하면 이제 그 모래에 대한 여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어제 누구랑 동반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이 체중이 한 마이너스 10kg? 예, 요 정도 빠지면 얘는 데려가십시오. 이게 뭐 빼기는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복병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애들 3번, 뭐 6번, 7번, 뭐 이런 말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5번 성실공주 핑크가 이경준 배당말. 이거는 뭐 삼복승식?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여력이 조금 되시면 복승식까지 좀 활용을 해보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1300m고요. 네, 9마리가 출전해 있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9번 히든 블레이드인데 아마 이제 그런 뜻일 겁니다. 예상가들이 예상을 할 때 보면은 9마리 뛰는데 자, 뭐 1번 안 돼, 2번 안 돼, 3번 안 돼, 4번 안 돼.
이렇게 4마리가 제일 안 돼. 9마리 중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진짜 여태까지 도저히 예상을 할 수가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5마리 갖고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9번 히든 브레이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끼는 겁니다. 얘가 꼭 히든 브레이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좀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얘가 옛날 뛴 거 보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여기 4마리는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건데, 지금 얘의 컨디션을 보면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지금 누구랑 뭐 동반 여러 차례 하는데 보니까 뭐 힘들어하고 헥헥거리고 발 여러 번 바꾸고 기대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냥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상지나 예상가들이 오두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내가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죽어도 안 되는 말이야. 그럼 5마리는 예상을 해야 돼. 근데 4마리 만약에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1마리 더 하나 껴놓으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냥 덤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상지 딱 보니까 얘도 잡고 예상지에도 있고 이런 인기 5위에 있지만 이것도 되나? 옛날에 뛴 거 보니까 잘 되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컨디션이 아니야. 이런 말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자, 그다음에 울트라삭스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누구죠? 문세영 기수도 타고 불량지로 해서 선행도 가고 한개 이게 420km 나가요? 60km? 50km? 450km 나가는데, 근데 이런 말들이 이제 때를 만난 겁니다. 이런 경주가. 그러니까 뭐 버틴다라는 장담은 저도 못해요. 못하는데 이게 지금 단출한 편성에서 지금 올라오는 말이 없잖아요. 올라오는 말 파인팝. 제가 왜 히든 블레드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겠어요? 한강질주 지금 컨디션 아니지. 컨디션 아니래도 저런 말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히든 블레이드랑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이 컨디션에, 그러니까 히든 블레이드의 컨디션이 지금 마이너스 50이라면은 이 누구의 한강질주는 지금 마이너스 20밖에 안 돼요. 얘가 갖고 있는 100이라 그럴까 0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조금 부족해요. 제 컨디션에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50%고 얘는 20%야.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 컨디션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둘이 맞붙이면 둘만 여기 딱 하면은 무조건 한강질주가 이긴다고요. 좀 불안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트로트 퀸도 마찬가지고 뭐 매번 그만큼 뛰는 말. 7번 파인팝. 얘가 제일 세죠. 인기 1위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센데, 오늘은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토스카입니다. 이게 52조에서 간 것 같은데, 2조로 간 것 같은데, 뭐 제대로 한번 조교를 했어요. 거기다 임다빈 기수예요. 상대 약해요. 뒤에서 올라올 거예요. 앞에 가는 마필들, 아까 얘기했던 울트라삭스가 얼만큼 버틸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올 수 있는 말을 찾는 거지. 파인팝을 축으로 가면은 정성 막번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또 나머지를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예상지에 있는 거 뭐 여기 뭐 앞에 간다니까 5번도 받쳐야 되고 또 뭐예요? 한강질주도 뭐 20% 히든 블레이드 이긴다니까 얘도 받쳐야 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 7번 파인팜을 오롯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냐? 이게 지금 이 경기에서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번을 축으로 갔을 때는 7번 얘가 빠져주면 그런 거죠. 뭐 월드킹맨처럼 인기권에서 비인기권으로 가면은 터지는 겁니다. 뭐 5번이 선행마랑 들어오면은 이건 더 버당이 커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맨날 문세영 기수, 문세영 기수가 타고도 졌는데 뭐 섰는데 이혁 기수라고 별거 있겠느냐? 그냥 상대가 달라졌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될 거고요. 나머지 하나 앞에 6번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이제 정석으로 공략이 되는 거고, 요거는 좀 변칙으로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공략이 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600m고요. 혼합 4구나 안말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4번 아치 메모리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승군전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뛴 상대가 뭐죠? 당찬대보. 그리고 이마필은 제가 이전에 1300 요 최근에 와서 1300인가요? 1400에 있었나요? 누구 때부터 했었죠? 조상범 기수 때부터인가? 2번 게이트 그런가 보네요. 근데 이마필이 이제 제가 이전에 앉았던
어디서 갔죠? 어디서 갔어요. 이 마방으로. 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계속 그랬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랬던 말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두세 번째 했다가 지난번에 아유 1700인데 그동안 뛴 거 보면 뭐 이거 뭐 보겠습니까? 이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거를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어떻게 탔나. 그냥 제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400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1400에서는 직선이 길기 때문에 힘을 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럼 너 왜 1400에서 추천했어? 좋아졌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이게 1400에 적합한지 1700에 적합한지 제가 뭐 그것까지는 꿰뚫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난번에 어때요? 그냥 붙들고 있으니까 나한테 뛰는 것처럼 보이죠. 그 상대가 뭐 있냐고. 없어요. 예. 근데 오늘은 상대가 강해졌습니다. 1600m라도. 그래서 일단 아침 메모리를 축으로 갈 수 없는 이유고, 그 다음에 9번 바덴바덴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문세영 기수잖아요. 그죠? 지난번 1400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1400이면 더 곤란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둔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몸 스스로가 힘을 많이 쓰는 그런 게 둔한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뜰 때마다 워낙 큰 등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탱크가 굴러가면은 막 연기 막 뿜고 막 얼마나 기름을 많이 먹겠어요. 힘을 스스로 많이 쓸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하여튼간 그래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런 것 같아요. 힘을 많이 쓰잖아요. 뛸 때마다 탱크 굴러갈 때 소리 얼마나 큽니까? 벤츠 굴러가는 거하고 저리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런 거야. 힘을 에너지를 무척 많이 소비를 한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거기 제가 그동안 이제 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조금 빠릿해요. 근데 상대가 지금 만만해. 거기다가 이제 돌아온 기수야. 그 얘기 한다면. 지금 김옥성 기수하고 김영경 기수가 돌아왔는데, 뭐 본인들을 위해서는 좀, 김옥성 기수죠. 최근에 김옥성 기수. 근데 좀, 저로서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흐름을 갖다가, 기술끼리 무언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 게 있는데, 물론 그게 뭐 다 어떤 경주나 다 통용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남을 괴롭혀. 남의 말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하죠? 뭐 하여튼 그래요. 나는 꼭 제가 선행 가고 있는데, 나도 선행마야. 니까지 게 뭔데? 그건 아니죠. 아무리 후배 기수라도 그렇고, 뭐 선배 기수라, 뭐 이런 기수는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경험도 있고 이제 어떤 그 경마장 생활도 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지 않았느냐,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후배라도 넘어갈 게 있고 안 넘어갈 게 있는 건데 그냥 경주를 다 흐트러놔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런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덴바덴의 김웅근 기수는 무조건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건너편에 가서 무빙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2번 이 메디슨 마운틴을 축으로 한번 공략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지금 박태준 기수가 기승하는 거 보면 알고 타잖아요. 박태준 기수도 초반에 무리한 전개를 펼치기로,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열이면 8, 9은 그렇게 경기를 펼치는데 가끔 보면 안 그런 말인데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안으로 약간 기대려는 그게 있었습니다. 뭐랑 옥천 최강인가 뭐랑 동반습보를 하는데 그게 상대가 누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얘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체구가 좀 작기 때문에 주폭에 신장력이 없어요. 그래서 힘을 안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조금 힘을 안배를 해줘서 그러면은 한만 안배해주면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뒷심이 있어요. 다 바덴바덴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은 뭐 뒤에서 오르막이 약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저 건너편은 선을 가면 버텨줄 수는 있지만은 그게 2착이 될지 3착이 될지는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메디슨 마운틴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고요. 히어로 레전드도 좀 컨디션은 그렇고 이제 별나라 비마인데 지금 이 별나라 비마가 예전에 이제 1600을 뛰어봤나요? 1700을 뛰어봤나요? 1600이요? 1400이요?
뭐 뛰어본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제대로 한번 지금 빅토리아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죠. 별나라미 뭐 지난번에 1400m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고 해서 1400m에서는 조금 불안불안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좀 나아진 것 같다. 뭐 좀 나아진 것 같다. 그냥 조금 유리해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고요. 복병은 이 3번 원평키입니다. 원평키는 예전에 이제 뭐 하만식 기수 타고 처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다음에 박태종 기수 들어오고 두 번인가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두 번 추천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임마필의 어떤 단점을 좀 제가 매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마리 소개할 때는 뭐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말들이 가끔 있다니까. 얘도 보면은 타이어가 지금 뒷타이어가 조금 빵꾸 나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게 바람이 오늘도 좀 유심히 보니까 저게 지금 80%가 찼냐 90% 그게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100%는 아닌데 다른 때 보면은 막 말이 힘들어해요. 말이 그 습보를 세게 할 때 보면 나트에서 한 100m, 50m 이렇게 그 오는 탄력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이번에는 힘들어하지는 않더라고요. 탄력은 조금 덜 나오긴 했는데 힘들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야말로 이제 오수철 기수가 이제 뒤에서 딱 붙들고 있으면 복병 역할을 좀 할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이렇게 큰 능력으로 치부하지는 마시고요. 아무튼 경주는 이번 메디슨 마운틴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요? 8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1600m고요. 그레이스톤입니다. 아까 이게 뭐죠? 우주전쟁. 우주전쟁을 이기고 지난번에 1700인데 이런 거 보세요. 김태희 기수가 얼마나 붙들고 타는지. 상코나에서 뒤에 있다가 여기서부터 조금 일찍 서둘러 나온 건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게 어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상대에 따라서 안 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가 이 마필이 어떤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게 문세영 기수 타고 2착, 2착, 또 그 다음에 임다빈 기수 4착, 이동학 기수, 장추열 기수. 그러니까 김태희 기수가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 안 했나요? 머릿속에서만 담아두고 그 얘기는 그러면 하지 말자고요. 뭐 기술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아무튼 간에 이 김태희 기수의 어떤 그 주먹 위치를 제가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삐를 짧게 하고 탄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 경험이 쌓이면 고삐가 조금씩 길어지게 해요.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삐를 길게 잡고도 말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만 경험이 쌓이면 좀 될 거다. 자, 3번 별교차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월드 세너스 이거랑 동반 습보하는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월요일날 조교하니까 일요일날 수요일이죠. 어제죠. 어제 조교를 하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게 1600m에다 왜 썼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임마필이 지금 직선에서 외곽 사행을 하지 않습니까? 문세영 기수가 타고 외곽 사행을 하고 이겼던 뭐 그런 마필인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험을 한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등치는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주행은 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한번 뭐 지금 3살짜리 암말이고 그 뭐죠? 오크스? 오크스를 좀 겨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거리는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죠. 오크스가 언제 있어요? 아무튼 거기를 대비하는 거 그런 거 같은데 이게 과연 이제 통하냐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문세영 기수가 그렇게 타고 라스트에서 이렇게 직선에서 그 외곽으로 사행을 했는데 그날 보면은 이제 우측 채측을 쓰면서도 라스트에서 이제 외곽으로 사행을 했단 말이에요. 외곽으로 사행했다는 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거예요. 뒷바퀴가 하나에 바람이 빠졌어. 하나는 100% 꽝꽝 차 있는데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앞바퀴, 앞바퀴, 그 다음에 뒷바퀴.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걸 받쳐주질 못해요.
70%밖에 바람이 빠져서 30%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굴러가겠냐고요. 계속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는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돌아줘야 되는데 돌아주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거는 차주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못 차주니까 삐뚤어 가겠죠. 그런 원리거든요, 이게. 사지동물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그 자동차로 예를 드는 겁니다. 너무 제가 혹시 자동차에 잘 모르니까 그런 건 좀 그냥 감안을 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또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오크스에 나가는 거는 뭐 나가긴 나가겠죠. 기대치가 좀 낮아지겠지만 아무튼 그건 저도 좀 궁금해요. 예. 얼마큼 버틸는지. 자, 그다음에 희망 챔프는 얘는 맨날 껍데기는 좋은데 57kg의 부담 중량 뭐 이런 것들이 얘한테는 그렇게 좋을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파인기가 있어 그런지 조교를 조금 강도를 낮췄고요. 어저께인가 한번 습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탄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구보 수준이었었고. 그럼 이제 남는 건 이제 2번 그레스톰이었었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볼교차들. 그다음에 4번 마이칸인데 얘도 컨디션은 아니고요. 5번 우루스칸입니다. 일단 이렇게 3파전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3번이 선행 가서 얼만큼 버티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 5번 우루스칸입니다. 지난번에도 탄 거 보면 선행 외곽인가요? 선행 외곽에서 탔죠. 모래를 안 맞추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제 그 데뷔 초회 때 제가 이마필은 뭐라 그랬죠? 이마필하고 비교를 했었지 않습니까? 암말 최고의 우리나라 지금 암말 최고라 그럴까요? 실버 울프라고 유승환 기수가 전담해서 탔던 이마필이랑 체형이 비슷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군까지 무조건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말이 다운이 뚝 떨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뭡니까? 뭐 여러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아치 메모리라든가 뭐 나올 정상이라든가 이런 말들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슐볼프가 아니고 얘가 지금 누구죠? 우루스킨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일단은 그쪽에다 조금 더 이렇게 아주 지난번 뛴 것만 잘 뛰었어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힘을 좀 비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요만큼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번에도 컨디션은 막 미쳐 있습니다. 뭐 속된 말로 미쳐 있기 때문에 뭐 배팅권에서는 뭐 제어할 수 전혀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1번, 4번, 5번에 벌교차들이 얼만큼 2번, 4번, 5번입니다. 벌교차들이 얼만큼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 좀 마치겠습니다. 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800m고요. 군의관 3군입니다. 자, 이 경주 이제 원평 코드 다시 한번 가야 되겠죠? 뛰는 말입니다. 뛰는 말인데 얘도 보면은 뒷다리가 조금 한쪽 이게 원래 안토니오 기수 탈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빠져서 계속 다운됐다가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장추열 박태종 기수인가요? 탈 때부터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시시영 기수가 지난번에 한번 타봤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제가 예측한 그런 기수라면은 금방 캐치를 해낼 겁니다. 이마필의 단점을. 오늘 아침에 발주 연습도 했는데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첫 경주인가요? 첫 경주에 있었던 강철 장사 있죠? 예, 강철 장사가 있었죠. 첫 경주에 두 번째 경주. 하여튼간 52조 말. 얘하고 둘이 이제 1400m 지점에서 이제 발주 연습을 해요. 제가 이제 발주하는 건 잘 안 봅니다.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잘났네. 거기 신경 쓰느니 밑에서 뛰는 걸 보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번 이제 뭐 보면은 뭐 예전에는 뭐 산악 구보를 했네 어쨌네 뭐 거기만 쳐다보고 주로는 신경 안 쓰고 예. 아무튼 간에 얘랑 둘이 발주 연습을 땅 하는데 얘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데 이 누구예요? 원평 코드가 못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게 1400 지점이라 그러면 화면이 여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기서 둘이서 이제 요이 땅 하고 이제 문을 열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강철 장사는 이만큼 있다면 원평 코드는 이만큼이 있어요. 요 거리가 한 15m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이 원평 코드는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쳐다봤는데 뭐 기본적으로 제 머릿속에는 발주는 원래 늦는 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이제 7번 다이아키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전드 K 또 하나가 뭐예요? 바덴바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전드 K하고 누구예요? 이 다이아키가 센 말이에요? 다이아키는 제가 이제 뭐 몇 번 추천드렸으니까 그렇지만 레전드 K는 그렇게 많이 추천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레전드 K가 그날 1600m에 선행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이아키가 이기는 그 과정이 뭘 이게 바덴바덴을 간신히 이겨요. 그리고 문세영 기수의 바덴바덴은 간신히 진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져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덴바덴이 그 당시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둔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 이기는 과정이 다이아키가 너무 힘들었다고요. 오늘 승군전이라 부담량이 좀 덜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상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3번 클럽팀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모래 때문에 그런 건지 도대체 왜 못 뛰는지 모르겠다. 지난번에 타는 걸 보니까 역시 이제 좀 그런 쪽이 아니었나 싶어요. 바짝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바짝 붙어버리니까 라스트에서 뭐 상대도 약했고 오늘 부담장은 어떻게 돼요? 2kg 빠졌네요. 근데 지금 얘 컨디션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근데 얘는 컨디션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좀 얘가 외적으로 보여주는 이 컨디션, 이 활기나 이런 거, 막 뛸 때 습부, 탄력 이런 것들이 없진 않아요. 항상 좋아요. 항상 좋은 말인데 제가 원하는 얘기하는 거는 이 마필의 컨디션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얘가 갖고 있는 주행 자세가 어떤 날은 보면은 상당히 부드러워요. 뛸 때 보면은. 근데 이렇게 겉으로 봐서 어디가 불편하거나 뭐 그러면은 저기 컨디션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뛸 때 보면은 주행 자세를 보면은 어떤 날은 보면은 정말 리듬이 좋아요. 근데 어떤 날은 보면은 리듬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그러니까 좋을 때에 비해서 리듬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그럼 오늘 3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다나은요? 이다나은도 이거 지금 여태까지 제가 이제 몇 번 추천드렸었죠. 그 6번 달고 불량주로 해서 올 때도 추천데 짝 못 맞췄던 그런 마필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10번 지모션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1번 게이트에서 1400이라 불안하지만 컨디션이 좋다. 그 얘기 아니었었나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었었나요? 이 마필은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1번 게이트에 있을 때 이게 불안하다. 안쪽에 있는 게. 근데 오늘은 1700에다, 1600이에요? 1800에다 외곽 게이트 있고 뭐 컨디션 좋고 지금 왜 2주 만에 나오죠? 3주 만에 3주 만에 출전할 정도면 이건 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얘는 보니까 성질이 칼칼하고 어떤 그 무리 속에서 있는 게 조금 싫어요. 그래서 제가 모래 맞고 1번 게이트 이게 불안하지만 컨디션은 좋다. 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경기는 이제 어차피 5번이 있지 않습니까? 5번이 있기 때문에 3번 뭐 또 누구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8번, 10번 이런 마필들은 있는데 이런 마필들에서 현장에서 좀 좁혀야죠. 하나 딱 조심하실 마필이 이 1번 논스톱 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가 안쪽에 있는 게 불리하다라고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누가 선행을 가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논스톱 기상이 첫 번째 얘한테 좋은 그 첫 번째 조건은 선행이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선행에 실패하더라도 선행 뒤에서 바짝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면 돼요. 대신 요겁니다.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돌아 나오거나 뭐 또 뒷발 해가지고 바닥에 있거나 그러면 꽝 난 거고. 근데 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라는 겁니다. 게이트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런 컨디션 플러스 게이트 위치가 좋기 때문에 한번 배당을 좀 해주자. 이거는 조금 근데 갑작스럽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스톱 기상은 뭐 이렇게 쭉 조교를 쫓아온 게 아니라 관찰을 한 게 아니라 어제 보고서 제가 이제 저거는 내일 꼭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볼 때는 조금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저 정도면은 상대가 아주 빠른 말이 없으면 선행까지 가겠다. 아니면 선행 뒤에도 있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이제 선행 따라가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든가 선행 뒤에 있든가 이건데, 이거는 조금 복불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력이 아니라 운이 좋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0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8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2등급 분할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인데 다시 한번 이 경주도 아까 제가 이제 드론 킬러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경주는 조금 뭐 급작스럽게 만든 경주, 뭐 좀 헤매는 경주, 이런 경주 있고, 자, 이 경주 같은 경우는 베스트 럭키입니다. 베스트 럭키. 제 또 그러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교사가 조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교사가 조교를 하는 건 좀 그렇게 잘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조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랄까 좀 말을 좀 많이 만드는 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못 내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조교사 기수 조교사 그 뭐 경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거야 본인 어떤 노하우가 있을 텐데, 일단 뭐 성적으로 이어지기도 하겠죠. 근데 어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바라는 그런 저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냥 그거 하나 믿으려고요.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이 머리를 조금 낮게 뛴다고 했지 않습니까? 등치는 큰데 머리가 이렇게 리듬이 없어요. 근데 리듬이 없는데, 일단 첫 번째는 컨디션이 진짜 좋아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상대들이 부담 중량이 너무 높아요. 부담 중량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뭐 이것저것 한 마리씩 다 훑어보지 않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선행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마가 많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고, 이 선두권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선의권에서 여기에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충돌이 생기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가미가 돼요. 부담 중량이. 충돌이 생기면서 가미가 되는데 딱 하나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딱 하나라 그러면 이게, 일단은 이건 1번은 누구예요? 임다빈 기수가 탔기 때문에 배팅권 이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58km니까. 임다빈 기수가 탔기 때문에 1번 게이트. 뭐 컨디션도 지난번부터 좋아졌고. 자, 이 울프 플레이입니다. 2번 게이트에 있는데, 이 이혁 기수의 성향이라면 제가 봤을 땐 거의 선행을 안 가요. 선행을 안 가. 또 빠른 말이 누가 있죠? 이스트반이 있고 신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갈 수가 없어요. 안에 갇힌다고요. 근데 얘가 여태까지 보면 57km 달고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 갔어요. 1600인가 1700에서. 다 그런 식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400에서 과연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얘의 어떤 습성을 바뀌어준다 그래서 바로 이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는 아니야,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해봤고요. 그다음에 3번 대물인데, 얘도 기본 능력은 좋아요. 근데 예전에 장거리 처음 뛸 때 안토니오 기수가 1700인가 뛸 때 막 선행 가려고 길을 쓰고 갔고, 이 다음에 보면은 사실 라스트가 없는 말이거든요. 1700 처음 뛸 때 꼴찌 왔어요. 꼴찌 왔나? 하여튼간 인기는 빵빵하기 싫어서 문세영 기수의 모하고 같이 빵빵 실렸는데, 그랬고 그 이후에 한번 보자고요. 뭐 선행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짝 붙지 않으면은 온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얘는 보면은 체형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경주에서 습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트반이라는 아주 발이 빠른 마필이 있는데 얘가 여기서 무리하게 갈 거냐고요. 그래서 이걸 좀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틀어지면 그냥 뭐
그대로 이제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들어오는 거죠. 라운드 골드도 좀 얘는 이제 기본권에 있어야 되죠. 1번, 6번은 기본권으로 두 마필은 있어야 되겠고. 매직 글래스는 요게 요배통 때문에 그런지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앞에 가기 때문에 매직 글래스는 좀 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전적을 보고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하십니까?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앞에서 가면은 이 뒤에 있는 말은 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 3번 이 조건이 만약에 충돌이 이루어진다면 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만큼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디션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요 4번 베스트 럭키를 좀 눈여겨보자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월 6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일요일자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